1박 2일 동안 일본에 실무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시다 일본 총리와 마주했습니다. 회담은 1시간 25분 동안 진행됐고요. 두 정상은 한일 관계 새 시대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일본 도쿄에서 박소정 기자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장소는 기시다 일본 총리의 관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비공개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新たな章を共に開く機会が訪れたこと、大変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일 관계 새 시대, 협력 강화를 한 목소리로 언급한 두 정상. 1시간 25분 동안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는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계승을 이야기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이번 회담 결과로 어떤 국익을 얻는 것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국익은 서로 빼앗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윈윈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예고했던 대로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한일 간의 공동 선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정상은 대신 앞으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방일 첫날인 어제 4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딱딱한 만찬장이 아닌 도쿄 시내 일반 식당에서 부부 동반으로 식사했고요. 2차로는 두 정상만 추억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첫날의 모습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하기 1분 전부터 기시다 총리가 관저 정문에서 기다립니다. 마침내 차문이 열리고 환하게 웃는 두 사람.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푸놈펜 회담 이후 넉 달 만에 만난 두 정상의 악수는 길게 이어집니다. 태극기와 일장기가 놓인 단상에서 두 정상은 애국가와 기미가요를 엄숙한 표정으로 들으며 서로에게 예를 표시했습니다. 비공개 소인수 회담 이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결 편안한 얼굴로 확대 회담장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今週、東京では早く桜が開花いたしましたが、本格的な春の訪れを迎えたこの日に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정상은 도쿄의 번화가인 긴자거리에서 친교 만찬을 진행했습니다. 유명 스키야키 식당에서 1시간가량 부부끼리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본 관례상 실부 방문 때 부부 동반 만찬은 드물다는 게 우리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일본 측은 이어 2차로 윤 대통령의 어린 시절 추억이 서린 오므라이스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단둘이 맥주까지 곁들였는데 식당을 나올 때 두 정상은 눈에 띄게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대통령님 맛있었습니까? 맛있었습니까? 방일 첫날에만 공과 사를 오가며 4시간 넘게 밀착 행보한 한일 정상이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얼마만큼 녹여낼지 지켜볼 일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4년 만에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 기업들도 양국 간 경제협력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수출 규제 조치를 강행한 지 4년 만입니다. 1측은 불화수소, 불화폴리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해 2019년 7월에 부과한 수출 규제 조치를 즉시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이 같은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또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배제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무역 보복 조치라며 WTO 제소로 맞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무역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WTO 제소를 취하하고 양국 모두 이른 시일 내 서로를 화이트 리스트에 원상 복귀시키기로 한 겁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히 수출 규제 조치 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뢰 구축의 첫 발을 내딛는 것으로 한일 간 경제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추돌이 될 것입니다. 경제단체들도 이번 조치를 통해 한일 경제협력 정상화가 물꼬를 트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양국의 교역이 상호 경제 규모에 걸맞게 회복이 된다면 교육 증진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그 첨단 산업에서 상호 투자와 협력이 확대되어서요. 이제 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난 4년간 경색됐던 양국 간 경제 교류가 앞으로 활발하게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도 선언했습니다. 정상회담 당일 ICBM을 발사한 북한의 도발에 한일 정상은 한 목소리로 규탄하면서 한미일 공조 강화의 뜻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발사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윤석열 대통령은 NSC 상임위에서 무모한 도발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강하게 응수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직후에도 숙소에 상황실을 열고 안보 상황을 점검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화두는 역시 북한의 도발이었습니다. 마주 앉은 두 정상은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며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동아시아뿐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こうした厳しい戦略環境の下で日韓、さらには日韓米の連携をさらに進めていくことについても議論をしたいと思います。 이후 정상회담을 마치고 윤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문재인 정부가 종료를 선언한 뒤 3년여 만입니다.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북핵 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정상은 또 차관급 안보 전략 대화를 재개하고 NSC 차원의 경제 안보 대화를 출범하기로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차원의 안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호응 조치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김대중 오부치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과라고 해석했습니다. 일본 태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박석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물꼬를 튼 건 한국이 내놓은 강제징용 문제 해법안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앞선 협정 내용과 다르다며 구상권 행사도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또 정부의 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럼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부정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시선은 기시다 총리 입으로 향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김대중 오부치 담화를 언급하며 역사인식에 대해 같은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지만 일본 측의 호응 조치를 묻자 앞으로 하나씩 해나가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를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표현하며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今後とも両国で頻繁に連携し、一つ一つ具体的な結果を出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대통령실은 역대 일본 정부가 50여 차례 사과한 바 있고
이번에도 담화를 계승한다고 한 말에 이미 사과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역사적 창을 열었다는 측면에 대해 평가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한국에 대한 호응 조치는커녕 오히려 일본의 요구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호응 조치라는 것을 아직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냥 드러낸 발언이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아쉬움으로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계기로 오히려 일본의 요구는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충분한 사과라고 평가했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끌어내진 못했다는 지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이번엔 일본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은 긍정 평가하면서 관계 개선을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 이행과 함께 독도 문제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기시다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그리고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요? 네, 교도통신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외무상으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합의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는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를 재차 이행을 언급했다면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한일 정상회담 당시 논의 주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에 집중됐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와 함께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반 현안에 대해 확실히 대처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일본 측 정부 소식통이 재반 현안이라는 말에는 독도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와 함께 한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당시 호응 조치와 관련해 언급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 과정에서 호응 조치와 관련해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일본 측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해제 그리고 한일 공동사업기금 설립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일본 언론들을 통해서 본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본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항에 도착한 직후부터 동선을 체크하며 관련 일정을 거의 실시간 속보로 전했습니다. 특히 일본 주요 일간지들은 오늘 아침 일제히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일면에 크게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들이 각 분야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주로 이번 한일 관계가 크게 개선되는 계기를 맞이했다는 내용으로 다뤘는데요. 요미우리나 아사히 등 보수와 중도, 진보지 등 기존 논조 성향에 상관없이 일본 언론 대부분은 한일 정상화로 일치, 한일 관계 개선 등의 제목을 뽑으며 주요 성과를 상세히 전했습니다. 셔틀 외교 재개와 경제안보 관련 협의체 창설, 안보 대화 재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등을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강경 일색이었던 정치권 내 분위기도 상당히 유연해졌다는 내용도 전했는데요. 한국 대리기를 주도했던 자민당 내 아베파 내부에서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한일 공통의 이익을 위해 우호 관계를 구축하기를 응원한다. 국제사회에 바람직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등의 긍정평가들이 줄을 이뤘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자민당 내 일부 보수파 의원들은 우리 정부의 강제 동원한 해법을 과잉 평가할 필요 없다며 신중한 모습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일 관계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한일 관계 개선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게 대체적 의견입니다. 우리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안이 총매가 됐다면서 하지만 남아있는 현안 역시 가볍지 않다는 점도 동시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으로 일본 정부가 올여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그리고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 사도광산 문제 등은 가볍지 않은 현안 등입니다. 사도광산의 경우는 일본 정부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강제 동원된 징용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인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어서 한일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한국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안과 관련해 한국 내 여론의 강한 반발이 크다는 점도 덧붙이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한국 내 반대 여론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강제 동원 해법안 이행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미국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의 만남을 가장 반기는 곳은 바로 백악관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일 양국 관계 발전을 넘어서 한미일 3국 공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미국 백악관이 어떤 입장 밝혔습니까? 네, 오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반응을 비교적 상세하게 내놨습니다.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한일 정상이 12년 만에 도쿄에서 만났다면서 특히 이번 회담에 앞서 역사적인 발표, 그러니까 강제징용 배상안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 이슈를 해결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이 발표를 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은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 노력을 계속 지지하고 한미일 3국 관계 발전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한일 관계 개선에 미국의 역할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관련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Of course, we've supported ROK and Japan as they've worked to increase cooperation between each other, effectively strengthening the U.S. ROK Japan trilateral partnership. 커비 조정관은 특히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은 철통 같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도 일본 외무차관에게 전화해서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하고 앞으로 한미일 3국 공조를 더 강화해 나가자 이런 뜻을 전달했습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일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한일 두 나라가 과거 역사 문제를 딛고 이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석좌는 이번 정상회담을 북한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시급한 이 국익을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어떤 사과 성명도 과거 잘못을 되돌릴 수 없지만 오늘 조처하지 않으면 미래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한일 양자 관계를 넘어서 한미일 3국 관계에 초점을 맞춘 기사들을 썼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정상회담이 한일 관계의 해빙으로 평가하면서 미국 입장에서 대중국 보루를 만드는 데 집중하기 위해 이 지역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 서로 잘 지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내 반일 여론과 윤 대통령의 정치적 리스크를 짚은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CNN 또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한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국내 반일 정서에도 윤 대통령이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는 이 대담성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경에는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공격적인 군태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부담을 감수한 만큼 일본이 호응하는 조치를 내놓을 차례라는 관측도 미국 언론들은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용입니다.